네, 안녕하세요. 개혁자유연합 서울시장 예비후보 김대호입니다. 오늘은 어려운 면허 취소법에 대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개혁자유연합은 의료인 면허 취소법을 결사반대합니다. 의료인은 의사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를 다 포함합니다. 이 의료인에 대한 면허 취소법은 이거는 쓰레기법을 넘어가지고 미친 법입니다. 이게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는 파쇼 악법입니다. 이 악법은 살인, 강도, 강간 등 중대한 파렴치 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 어떤 범죄든지 경찰, 검찰, 공수처, 나중에는 중대범죄수사청이 생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데가 수사하고 기소하고 그리고 나서 권력 쫄개이자 거짓말 명수인 김명수가 수장으로 있는 법원이 법봉을 두드려 가지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하면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한다는 겁니다. 금고형 그거 별거 아닙니다. 이른바 자유형에는 구류, 금고, 징역이 있습니다. 금고는 뭐냐? 강제 노역을 시키지 않으면서 교도소에 감금하는 형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구류보다도 조금 세고 징역보다 약한 형입니다. 이게. 이 금고 이상의 형 받으면은 의료인 면허가 날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형벌국가였던 이시조선의 유산을 제대로 청산하지 못한 대한민국은 그 어떤 나라보다 행정관료와 사법관료가 개인이나 기업을 쥐락펴락할 수 있게 만드는 이연령, 비연령, 즉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조항이 많고 형사처벌 조항이 많습니다. 업무상 배임, 근로기준법, 최저임금이라든지 주 52시간 근무제라든지 성희롱이라든지 이런 근로기준법 위반, 노동조합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또는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 위반 이런 것이 대표적입니다. 이게 2019년 11월 한국경제연구원이 경제 관련 법령 285개를 전수조사한 결과 경제 관련 형사처벌 항목 이게 2657개였습니다. 20년 전에 1999년에 보다 42%나 증가했습니다. 이게 형사처벌 항목의 83% 즉 2205개는 범죄를 저지른 직원뿐만 아니라 법인과 대표이사가 함께 처벌받습니다. 형사처벌 항목 중에는 징역형 같은 인신구속형의 비율도 89%나 됩니다. 이게 현실이거든요. 다른 나라는 이렇게 많지 않아요. 자, 그러니까 선진국에서는 민사로 처리할 일을 형사로 처벌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정말 거의 모든 법령에는 형사처벌 조항이 있고 애매모호한 조항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형사처벌을 받아서 금고 이상의 형을 갖다가 받으면은 의료인 면허를 취소하자고 하는 것이 그래서 훨씬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이게 한국에서 의료기관은 의사 등 의료인이 아니면은 이 경영 책임을 맡을 수가 없어요. 대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료인에 대한 생사 여탈권은 곧 거기 종사하는 수천 명에 대한 이 종사자들에 대한 생사 여탈권이기도 합니다. 이게 설상가상으로 대한민국에서는 국가규제와 형벌이 절대로 공평무사하지 않습니다. 유권 무죄요, 무권 유죄요. 내 편은 무죄요. 이 편 유죄입니다. 무엇보다도 검찰, 경찰, 공수처 같은 수사기관이 먼지털기 수사를 하면은 그 어떤 사람도 범죄를 만들 수 있다는 게 상식 아닙니까? 무엇보다도 죄와 벌의 형평이 정의의 요체입니다. 그런데 이 미친 파쇼악법은 의료인의 직무수행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범죄에 대해서 의료인 개인과 가족과 의료기관 종사자들을 갖다가 완전히 생존권을 박탈하는 겁니다. 이게 형평성을 잃은 형벌과 자의적인 형벌은 고소고발 남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정, 무고, 사기 같은 범죄 양산합니다. 2017년 기준으로 해서 한국과 일본의 범죄 통계를 비교해 보니까 위정은 한국이 1930건인데 일본은 8건이었습니다. 240배였습니다. 무고는 한국이 3690건인데 일본은 37건이었습니다. 100배였습니다. 사기는 한국이 23만 1489건인데 일본은 42,571건이었습니다. 5배였습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국가 형벌 조항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가 형벌권을 동원해 가지고 사인 간의 이해 충돌을 갖다가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또는 그걸 통해 가지고 자기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 정말로 심각합니다. 지금 국가 형벌 조항들 이것 때문에 그 김일중 교수, 성균관대 교수가 2013년에 그때 국제 심포지엄에서 그때 이제 기업 활동에 대한 가행 범죄화라고 하는 제목의 어떤 이 자료를 갖다가 발표했는데 2010년 기준에 누적 전과자 수가 1,108만 명으로 15세 이상 인구의 26.5%였습니다. 이게 실제로 경제활동을 하는 예컨대 한
뭐 19세, 20세 이상으로 따지면은 이게 아마 30%를 월등히 넘어갈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국민들의 일상생활 중에 일어난 범법행위나 경제활동 관련된 단순 행정규제 위반자까지 몽땅 형사처벌로 해서 엄중하게 처벌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얼마 전에 개혁자유연합이 중대기업처벌법에 대해 가지고 우리 이제 반대 성명을 냈습니다. 지금 이게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건설업이나 제조업이나 운수업이나 광업 같이 사람하고 실물을 다루는 기업을 경영하는 대주주나 경영자들을 교도소 담당위를 걷도록 만들었습니다. 인생을 바쳐가지고 이런 성취를 한순간에 날려버릴 수 있도록 위험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의료인 면허 취소법의 몰상식과 폭력성은 그 100배 1000배입니다. 이게 이 파쇼법은 모든 의료인을 언제든지 목을 비틀어버릴 수 있는 양계장 닭으로 만드는 겁니다. 이게 더 나아가 온 대한민국을 갖다 집권 세력과 그 하수인 경찰, 검찰, 공수처, 법원 이거를 통해 가지고 온 나라를 양계장으로 만드는 겁니다. 이게 양계장에 온통 그냥 우리에 다 과다놨지 않습니까? 그죠?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끄집어내 가지고 목을 비틀 수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 쓰레기법, 이 파쇼학법은 온 국민을 동물농장 주인에 의해서 언제든지 목이 비틀릴 수 있는 닭으로 만드는 짓입니다. 이게. 그러면서 지금 재난지원금이다 뭐다 해가지고요. 뭐 국민 사기 진작 위로금이다 해가지고 지금 일종의 지금 모의를 갖다가 지금 계속적으로 막 주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에 사법의 공정성이 엄청나게 취약해지고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 기소 독점을 깬다면서 그 울산시장 선거구에서 봤지 않습니까? 이게 권력이 더 부리기 쉬운 사냥개인 경찰한테 막강한 권한을 줬습니다. 자, 그것도 모자라서 공수처를 만들었어요. 그것도 또 모자라가지고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려고 있습니다. 이게 뿐만 아니라 검찰총장이 권력의 하수인 노릇을 갖다 거부하니까 온갖 불법 무도한 방식으로 찍어내기를 시도하다가 실패하니까 서울중앙지검장의 그 이성윤 등 검찰 요직에 확실한 권력 쫄개들을 박아 넣었습니다. 그러면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갖다 방해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짓말 명수이자 탄핵 거래를 한 김명수를 대법원장으로 앉혀놓고 법원 행정처의 요직에 역시 권력 쫄개 성향이 농후한 자들을 때리 붙박이로 박아놨습니다. 얘들은 순한 보직도 안 합니다. 그래가지고 점점점 유권무죄, 무권유죄, 내편무죄, 이편유죄의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력에 비판적이거나 저항하는 사람은 의료인 등 이는 온갖 명목으로 올가넣으려고 할 겁니다. 이게 지금은 의료인이지만요 나중에 모든 국민들이 그 대상이 될 겁니다. 이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김씨조선하고 이씨조선 그리고 스탈린 독재 정권이 마구 휘두르던 재산 몰수형하고 연재자만큼이나 악랄한 악법입니다. 우리 개혁자유연합은 이 쓰레기법 파쇼학법에 대해서 결사반대합니다.